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운명을 가를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선고가 있었으니까 131일 만에 2심 선고가 있는 건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잖아요. 2심에서는 좀 어떤 형량을 예상하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뭐 매 순간이 운명을 건 순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2심도 1심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시는 분이 많죠. 예. 근데 막상 또 선고일이 되니까 저는 좀 이거 좀 잘못,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듭니다, 사실. 위증교사 혐의 1심 때처럼 그때도 굉장히 위증도 했고 교사도 했는데 위증 교사는 아닌 거잖아요. 네, 따지고 위증한 보니까. 사람은 유죄고 위증 교사는 무죄고 뭐 네, 이런 뭐 결론이었죠. 고의가 아니었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일부 좀 무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분들은 무조건 뭐 무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권 내에서도 이런저런 걸 좀 따져봤을 때 또 모른다. 지금 모른다. 윤희석 대변인처럼 예, 모른다. 예. 모른다. 그다음에 사실 뭐 법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요. 다 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들이 많으니까요. 예. 게다가 지난번에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2개 유죄로 하고 하나가 무죄였는데 그 무죄가 나온 나는 김무기 모른다. 그 발언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재판부가. 예. 그러니까 무죄를 그대로 무죄 갈 거면 왜 바꿔달라고 했겠느냐. 이건 최소한 1심보다는 더 무겁게 보겠다는 뜻으로 본다. 이런 해석이 주는데 또 역으로 1심 재판부 전체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 전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 고쳐봐라 하면서 거기도 고쳐라 네.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봐야 되겠고 예. 하나 이제 걸리는 게 어젯밤에 갑자기 뭐가 나왔잖아요. 뭐 찌라시성으로 이 재판부가 설명자를 내지 않는다. 예, 보통은 이제 판결문과 함께 예. 설명 자료를 같이 내는데 그걸 안 내겠다. 안 내겠다고 이례적으로 전날에 나오니까 이건 또 뭐냐 이러면서 그건 뭐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1심과 별로 다르지 않은 판결이 예상될 때는 설명 자료 안 낸다. 네. 그래서 안심하는 분이 있는 반면 이 재판부가 지금 항소심 선고를 담당하고 같은 있는 재판부가. 서울고법재판부가 같은 재판부가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될 때 그 설명 자료를 안 냈다는 거예요.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1심 유죄가 있었는데 2심에서 이 재판부가 담당했는데 예. 설명 자료 안 내고 2심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어. 통상적인 걸로 보자면 1심과 크게 바뀌지 않을 때 그 설명 자료를 안 내는 거고 특이하게 보자면 지금 이 재판부가 늘 그냥 선고가 뒤집힐 때 안 내왔다 이런 거군요. 그런 지적도 경향을 하더라고요. 보였다. 누가 예. 또 그걸 다 검색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뒤숭숭합니다. 저도 이따 봐야죠. 오후 2시니까 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형량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뭐 심지어 더 센 형량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죄다라는 여론전을 펴는 와중에 재판부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거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자극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다 그렇죠. 뭐 누구나 그럴 겁니다.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건데 재판부 압박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고 시점이 있는 거고 윤 대통령 쪽도 지금 헌재에 대해서는 압박 안 하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 주요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겠네요. 근데 어제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진술서 이걸 전달을 했다. 뭐 의견서도 계속 냈다는데 어제는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전달했다는 게 보도로 좀 알려졌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재밌는 게 등장을 해요. 이게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긴 하지만 여기 영향을 받는 게 민주당도 영향을 받잖아요. 받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 대표가 이렇게 유죄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도 지원받았던 국고보조금 430억 원을 반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대표가 진술서에 이런 내용을 썼대요. 선거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이런 식의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하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 상황도 좀 봐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재판부 입장에서는 마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좀 이상한데 논리가. 논리 자체가. 예. 벌금 그러니까 선거 보전 비용을 내야 돼서 경제적으로 당이 어려운 것 때문에 민의가 왜곡이 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그 논리의 비약이 상당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채무인데 왜 갑자기 민의가 그렇죠. 왜곡되는지. 예. 채무 내는 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예.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질책을 해야 될 마당에 자기 때문에 당이 지금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얘기를.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는 이제 전제가 그거 같아요.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담당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그건 검찰의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사 때문이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얘기해 왔죠. 민주당에서는 항상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 독재에 의한 조작된 증거 그리고 불공정한 수사, 뭐 탈탈 털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네. 몇 년째 반복되니까 제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건데 예. 무엇이 조작이 됐으며 어떤 수사 방향이 불공정한 거냐 그리고 뭘 털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압수수색 뭐 몇백 번을 했고요. 그게요. 압수수색이 몇백 장이 나왔을 수는 있지만 하도 많은 곳에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경기도 아니, 법인카드 유용도 하려면은 그렇죠. 법인카드 쓴 장소가 많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그 되는 얘기. 거잖아요. 그거를 네.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예. 조작된 증거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가 어디서? 본인들이 조작을 했죠. 본인들이 조작을 했죠. 이거 예. 만들어 왔잖아요. 네. 백현동 내가 협박받았다고. 판넬 그 조작했죠. 예. 그다음에 단체 사진 찍은데 보면은 일부 요쪽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보면 이재명 대표랑 김문기 씨가 골프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뭐 안경 끼고 이렇게 볼 마커 이렇게 껴 있는 그 예. 장면. 예. 그래서 검찰에서 그거를 확대해서 이 사람도 골프 같이 친 이 증거다. 볼 마커가 있으니까 여기에. 네. 그랬더니 이걸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썼어요. 유죄 나왔어요. 이것도. 예. 지난번에. 예, 이거를 또 교묘하게 틀어서 요번에는 나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말을 재판부에서 오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진이 조작되고 하니까 일반 대중은 골프를 마치 안 친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판결은 민주당은 검찰 측에서 왜곡해서 기소했다라고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뭐 검찰의 왜곡보다는 그 말을 듣고 느꼈을 대중의 그렇죠. 심리를 좀 그래서 그 파급력에 대해서 그 징벌을 내린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정치인이 영향력 큰 정치인의 사소할 것 같은 거짓말도 여론의 파급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강하게 제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껏 하는 얘기가 조작된 증거, 불공정한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같은 법관들이잖아요. 2심 재판부도. 이건 제가 볼 때 역효과 날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진술서가 그렇지 않아요? 뭐 심금을 울리거나 약간 고민을 하게 한다기보다는 역효과를 낼 것 같다. 예. 물론 뭐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오늘 2심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앞서 그 무죄가 선고됐지만 모두가 의아해했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대장동 재판도 받는 중이어서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당장 2심까지 끝나는 가장 속도가 빠른 재판이 이거다 보니까 네네. 오늘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거의 대세론 독주 체제 이거 굳어질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2심이 무죄가 나오면 역풍이 불 거다. 역풍이요. 민주당에게 역풍이 그렇죠. 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대세론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뭐 대세가 되려고 대세가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뭐 목소리를 내보려던 분들이 말을 못 못하는 내죠. 상황이 예,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오후 2시가 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그 저희 출연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지지 철회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예.
지지 철회라는 의사를 밝힐 만한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지금 세게 밝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냥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현재는. 소극적 지지 또는 의사표시를 굉장히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재명 예. 대표 이 1심과 유사하게 만약에 2심이 나온다면 그럼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센 형량이 나올 경우에는 아마 그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런 요구가 좀 거세질 것 같아요. 그 요구가 거세면서 실제로 이제 대법원 그 이제 공은 대법원한테 가는 거예요. 예. 뭔가라도 입장을 내야 될 겁니다. 대선 날짜가 이제 나오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직은 예. 뭐 탄핵 인용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대선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 이제 대충 6월 대선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 상황에선. 예, 대통령 선거가 네, 얼추. 넘어갈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3심과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대해서 이 민주당 구성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훨씬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불안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얘기를요. 8년 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아주 그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서 그 얘기를 똑같이 저희한테 한 거예요. 아, 지난번 그 문재인 조기 대선 대통령이 때. 당선됐던 그 조기 대선 때. 그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인 상태에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후보가 된 거거든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네. 그랬더니 아니 뭐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분들은 어떻게 불안해서 그런 분을 후보로 내세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얘기죠. 그때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해주면 돌려주면은 뭐라고 할 거냔 대표에게, 말이에요. 예, 네. 제가 뭐 입 아프게 얘기 안 해도 그대로 돌려줘야겠네요. 그대로 딱 하면은 같은 상황이 예. 되면. 근데 이게 뭐 조기 대선이 없다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뭐 일극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예. 대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오늘 똑같은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남은 재판이 4개나 더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것까지 이제 환기가 될 겁니다. 정치 못하죠. 제가 볼 땐. 뭐 줄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줄 탄핵이 또 줄줄이 기각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국민적으로도 네. 꼭 저랬어야 했나라는 좀 그렇죠. 인식도 생겼고 그렇겠네요. 민주당이 오늘 오후 5시에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뭐 법원에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갈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을 다루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너무 사법 리스크에 오래 좀 갖고 가는 느낌이 있었다 보니까 특별히 뭐 선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휘청하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좀 어딘가 갇혀 있는 느낌이었지.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오늘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오늘 의총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간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결론밖에 내세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 법원 가서 만약 유죄가 또 나오면 뭐 규탄하고 예. 뭐 투쟁한다고 하고 물리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 모여서 뭔가 부르짖는 모습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죠. 5시에 회의하고 뭐 다음 날 또 회의하고 네. 이러면서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을 주면서 이 국면을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근데 저는 그 정치권에서 늘 이렇게 의총하고 의원들 다 모으고 이런 게 자꾸 흐트러질까봐 단일 대우를 계속 그렇죠.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많이 봐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이탈자 걸까요? 없게 하고 예. 딴 생각 못 하게 하고 막 예. 모아놓고 이런 거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쉽게 설명하고자 하면 이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공범 의식. 예. 우리 같이 했어. 네. 우리 그때 결정할 때 같은 의총장이 모두 있었잖아. 그때 이런 있었어 거. 이런 그렇죠. 거.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분들이라고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당론이라는 말을 자꾸 앞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야 이만한 좋은 단어가 없는 건데 예. 개개 의원 입장에서는 당론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다. 아마 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의장까지 한 17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아마 지금 지도부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 특히 원내 지도부가 하고 있는 줄타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네. 동의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